여전히 수학 멘토링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되기 이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집중적인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건 여전히 저는 그렇게 내킨 그런 활동은 아니긴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해서 어떤 연유해서 아이가 스스로 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수학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만화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막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죠. 아이가 특별히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앉혀놓고 학습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또 아이가 하고자 하면 그걸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사공이라 하더라도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순풍이 불어올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지, 바람이 안 부는데 정말 도수를 사용해 가지고 남풍이 불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다른 아이들 혹은 이든 커뮤니티 안에 있는 가족들일지라도 어떤 아이는 수학에 꽂혀 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서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는데 열심히 문제를 풀고 수에 대한 개념들을 확장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전혀 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학 동화, 수학 귀신이란 책을 제가 권했고요. 독일 사람이 쓴 동화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수학적으로 보면 수열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이상 과정에서 보게 되는 수열들이 등장하는 거죠. 삼각수라는 게 있고 사각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어려운 머리 아픈 그런 수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수가 점점 복잡해진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재미있게 리드를 했고, 그리고 그림이 많아요. 책 안에 거의 2페이지, 3페이지마다 간단한 그림들이 있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수학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수학 도둑이라는 만화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그 수학 도둑이라는 시리즈는 책이 잘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나름대로는 만든 사람들은 상당히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메이플 스토리라는 컴퓨터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중심이 돼서 만화책 시리즈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종의 스피노프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마법의 수학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황당무계한 얘기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2달에 한 번 책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0몇 권이 됐으니까요. 그럼 1년에 6권이니까 거의 14년간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만화책 사이사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돼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의 내용들이 한 5꼭지 정도가 한 권의 책에 껴져 있는데, 당연히 그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수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아이들이 보지 않죠. 만화 스토리를 쫓아가는데 스토리 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관련된 퍼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이들이 즐기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그것은 스킵을 하고 스토리를 쫓아가지만 한 번 보고 끝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고 굉장히 재밌게 봐요. 그리고 2번, 3번 볼 때마다 점점 사실은 스토리 라인에 대한 관심이 수학 이론과 설명에 대한 것들로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토리는 이미 2번, 3번 하면서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그건 뻔히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학에 대한 용어라든가 수학에 대한 이론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극이 되고, 그래서 2번째, 3번째, 경우에 따라 4번째 볼 때는 그쪽으로 완전히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런 어떤 비결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수학 귀신이라는 동화책이나 수학 도둑이라는 만화책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숫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점차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이론적인 것들로 점점 심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수학 공부를 하고 싶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는 무언가 아이들의 그 자연스러운 수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에는 철저하게 놀이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면 실패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었다면 사실은 3, 4학년 이후에라도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아이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아이가 거부감을 가지는 반복 학습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수학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흥미와 관심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편견만 가지지 않는다면 되게 이 저학년 아이들은 제가 2권의 책을 소개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책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아이들한테 쉽게 접근될 수 있고 상당히 성공적인 책 그 2가지가 있으니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